네. 자, 요즘 아주 활동적으로 하고 있으신 게 LS 관련해서예요. LS의 에식스 솔루션즈 IPO 하는 거, 이 네. 부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신문 네.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예, 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LS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회사 중에 이제 정확히는 증손주 회사인데 그 에식스 솔루션즈라는 그 글로벌 권선 1위 업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변압기 쪽에 들어가는 핵심 이제 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주주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LS 주식을 사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그 자회사를 분리해서 중복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주들이 반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그 논리 보니까 회사 측 입장은 이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 네. 뭐 그러니까 국내에 네.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 미국에 예. 있는 거 인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네네. 논리던데 네네. 주주들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말씀하신 게 이제 팩트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해서 상폐를 했고 또 미국에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는 쪼개기, 그러니까 물적 분할 후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산 거기 때문에 M&A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주주들이 보기에는 핵심 자회사라는 게 본질이지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죠. 결국 그래서 LS의 돈이 결국은 다 흘러 들어가서 네. LS의 그 계열사인데 네네. 이제 그걸 또 따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하긴 뭐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참 이해는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것을 통해서 자본을 더 끌어당겨야지만 앞으로 크게 투자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게 LS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언론에 나온 그 네. LS의 입장은. 네네. 주주들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좀 앞뒤가 분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잘 되면 주주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라는 논리가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IPO를 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회사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건데 IPO를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걸 이제 교묘하게 합쳐서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마치 회사의 사업을 소액주주가 방해하려는 것처럼 느끼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그 말씀대로 LS가 가지고 있는 90 몇 프로의 지분이 이제 LS 전선이잖아요. LS 전선도 그러면은 어떻게 뭐 합병 이것은 중복 상장 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답은 해줬나요? 아, 그걸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위치도 아니신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시는 모습은 좀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전선에 대해서 상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희 내부적 얘기가 끝난 거고 뭐 원하시면 뭐 계약서든 정관에 반영하든 뭐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어쩌면 좀 주주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돌아섰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말씀은 못하고 이제 여기는 에식스 솔루션즈의 설명입니다. 이런 말씀만 반복하시니까 근데 예. 그 에식스 예. 솔루션즈 얘기는 결국 LS에 대한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에식스 솔루션즈부터 막아야 되겠구나. 이게 뚫리면 전선까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 불안함을 공통적으로 느끼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허용이 되면 네. 그 다음에 분명히 또 LS 네. 전선 뭐 그 네. 외에도 뭐 많은 그 계열사들 있잖아요. 알짜들이 그런 네, 네.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네. 이거를 이제 두려워한 거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 그 에식스 솔루션즈의 상장 이제 후의 가치가 이제 2조에서 3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어떤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뭐 1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치의 비중으로 보면 5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LS의 이제 시총이 6조 정도 되니까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이제 사업 가치를 갖고 있을 때는 2, 3조를 모두 갖고 있다가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면 이제 적게는 50%, 80%까지도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는 게 기존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통례라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주들은 앉은 자리에서 1조 2,500억 정도, 뭐 2조 5천억이라고 하면 반절이 날아간다고만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뭐 이제 2조 가까이도 사실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것도 크고 말씀하신 대로 뒤에 남아 있는 것들도 전선이나 M&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증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정부 입장은 요 지주사들의 요런 케이스들 네. 그 허용을 하지 않겠다. 삼가해라가 정부 공식 입장 아닌가요?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외국에 가서도 이제 이런 주주가치 훼손의 예를 딱 하나만 살짝 말씀하시고 넘어가실 때도 이 중복 상장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 사실 여기에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분할이 아니라 쪼개기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LS가 어떻게 보면 정부 시책에 가장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래소가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이 승인을 내주느냐 마느냐는 거래소의 권한이죠. 네. 거래소의 입장은 뭐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예, 일단 저희가 얼마 전에 거래소에 이제 그 탄원서를 모아서 전달을 했고요. 그 담당자께서는 이제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고 주주분들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일단 한국거래소는 지금까지 제가 지켜봐온 바로는 논쟁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면 특히 이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보통은 상장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뭐 무조건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없고 그때그때 이제 개별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결국 주주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거래소에 잘 전달하는 게 또 소액주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대로 지금 LS 시총이 얼마죠? 지금 6조 정도 되는 네, 걸로 알고 5조 4천억이네. 아, 오늘도 더 빠져서. 네, 5조 한 예. 5조 5천억 정도인데 네, 네. 여기서 2, 3조 정도라면 진짜 50%의 네. 가치가 있는 회사를 네. 떨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LS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어떻게 되지? 이거에 네. 대한 불만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도 심지어 이제 이걸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이슈가 너무 지속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래서 저도 지금 기존 건들 대비해서도 좀 더 빠르게 LS 쪽에 좀 더 자주 의견 말씀드리고 거래소에도 좀 더 자주 말씀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대통령실이나 이제 국회에도 좀 주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이 의견 힘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쉽게 모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 반향 이런 것들을 기업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는 분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또 물론 회사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건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네. 일반 주주들의 네.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회사도. 네. 하여튼 잘 타협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이게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이 물적 분할 이후에 다들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LS에서는 뭐 물적 분할 아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쪼개기 상장이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카카오도.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도 보면 그때 자회사 상장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던 때도 있었어요. 모회사의 그렇죠. 주가가 이제 그러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한 심정이나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말이 바뀌었습니까?라는 이야기도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 시장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렇죠.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 미국 주식, 뭐 일본 네.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알파벳은 유튜브 네. 따로 상장 안 시키는데 네, 뭐 네, 네. 구글 따로 상장 안 시키는데 네. 이런 거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러지? 네. 여기에 대한 그리고 지주사 네. 같이 할인 같이 자꾸 받고 네, 그럼 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승질 나죠. 맞습니다. 하여튼 요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네. 투자자들의 인식이 깨어났다는 것을 이제 네. 기업도 알아야 되는데 네, LS 회장님은 그 전에 망언을 한번 했었죠. 네, 뭐, 뭐라 그랬었더라? 아니면 안 사면 되지 않냐? 예,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욕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택도 없는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양반이라고. 네, 하여튼 그 경영자 예. 우리 주주들도 이제 같은 그 우리 재산을 굴려주는 경영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밀어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이 경영자들도 네. 그런 이 소액 주주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주가를 높여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 네. 미국처럼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서로 잘 윈윈하면서 네, 갈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같은 너무
모범적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영자분이 그렇게 많은 큰 규모의 그 스톡옵션을 가져가신 데 불구하고 주주들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올해 주총장에서 경영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질문인, 그러니까 보통 주총장에서 질문은 주주환원을 왜 하지 않느냐, 왜 주주에게 사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느냐, 왜 IR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게 대부분의 질의응답인데, 이제 메리츠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경영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메리츠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듣기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배주주의 한 주가 소액주주의 한 주의 가치와 동일하게라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제 상장된 회사의 이제 그 지배주주께서 이제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주주들에게 더 이상 지지받기 힘든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부 주주가 뭐 오너 일가 편법 승계를 위한 쪼개기 상장이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LS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지금 그냥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각 자회사를 뭔가 나누어 가지면서 각자 회사의 이제 친족들, 네, 그런 분들이 부실가들. 네, 각 좀 나눠서 이렇게 임원을 승진하시고 뭐 회장 되시고 뭐 사장 되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이제 일가들끼리 하나씩 상장해서 나눠 갖는 건가라는 이제 그 일부의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게 뭐 어떻다 저떻다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오해받을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LS가 지금까지 이미 이제 자회사를 많이 상장해 놔서 사실 제가 이제 설명회 가서도 너무 안타깝다. 사실 지금 LS의 시총이 40조, 50조가 됐어야 된다. 근데 이걸 지금 이미 나눠서 가져와 버려서 이제 6조, 지금 말씀하신 데 5조 5천억까지 떨어진 이 LS의 가치를 다시 지금이라도 20조, 30조로 늘리는 작업을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회사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는 차라리 그냥 계열 분리를 인적 분해를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LS로 힘을 모아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네. 그것을 이제 우리 주주들이 의견을 내놓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주사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모든 지주사의 입장이 똑같으니까, LS가 이번에 성공한다? 네. 그럼 다른 지주사도 뭐 똑같은 네. 논리로 하게 네. 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거와 관련해서 거래소도 분명히 좀 부담감은 있겠네요. 아,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주사들이 또 다 상장을 하니까요. 예, 사업회사가 상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지주사가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이제 보면 두산이라는 회사가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장에서 두산이 지주사 가치가 부각돼서 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사업 가치가 부각받아서 가는 거고, 사실 L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LS의 사업 가치는 LS 전선, M&M, 뭐 에식스 솔루션즈 같은 사업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잘 가꿔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방향성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완벽한 좀 오판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러게요. 네. 그 이 가치를 키워서 진짜 몇십 조짜리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쪽도 주주니까, 뭐 보니까 주주 분포가 뭐 수십 명이 구씨 창업주 가족들이 나눠 가져갔더라고요. 제일 많아봐야 한 3점 몇 프로인 것 같은데, 네. 그들도 다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거고 또 자부심도 있는 거고, 네. 그 시총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네. 또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도 클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사실 꼭 자회사에 상장하지 않아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액트에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주주분들이 엄청 열광하셨는데, 만일에 이 4천억, 2028년도까지 4천억이라는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LS의 입장이거든요. 에시스 네. 솔루션즈 관련해서. 그럼 그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자금을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LS가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변압기 쪽에 들어가니까 그런 쪽과 관련된 어떤 전략적 투자자, 예를 들면 전기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한테 3자 배정으로 LS에 5천억이라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는다고 하면 그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그치. 오히려 아, 사업이 이렇게 잘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가가 오히려 크게 오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그거에는 네. 자기들 지분이 희석이 네. 될까봐 네. 그런 거겠지. 그 돈은 이 LS를 통해서 뭔가 조달을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투자 네. 조달이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꼼수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네. 계열사 통해 가지고 돈을 받고 지분은 계속 유지하고 싶고. 예. 근데 이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회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요. 만약 이게 30조라고 예를 들면 1%만 희석해도 3천억이 조달이 됩니다. 40조였으면 1%만 희석해도 지금 에식스 솔루션즈 갖고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죠. 1% 유상증자한다고 주가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3자 배정으로 정말 좋은 전략적 투자자한테 배정하면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텝이 꼬여버린 상황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